오늘은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12월 말 이후부터는 매수 강도를 낮춰라 하나증권에서 말했어요. 하나증권에서 김홍식 애널리스트,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통신업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부터 5G 관련돼서 계속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이후로 진짜로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KMW, 에이스테크, 이노와이어리스 굉장히 많이 5G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좀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김홍식 애널리스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출 때도 있었지만 틀릴 때도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2020년도 그때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이후에도 계속 주가가 더 갈 것이다, 계속 사라 이렇게 말했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KMW 주가가 진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납득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투자할지 말지 결정은 내가 내리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SK텔레콤의 매수 강도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면 왜 이렇게 팔아라 라고 얘기하냐. 일단 내년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 환경이 요거 때문에 통신사들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 규제는 저는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 최근에 물가도 너무 높고 경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뭐 은행주들 관련돼서도 횡재세 이슈, 그리고 음식료품 관련돼서도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럴 때 통신요금을 낮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통신사 성향을 감안해서 이제 투자도 좀 줄일 거고,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줄일 거고, 배당금도 좀 생각보다 많이 안 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죠. 금리 수준 및 통신사 성장성을 감안하면 지금 기대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납득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하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업이익이 감소될 수가 있고요. 정부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통신사 성향을 감안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금리가 지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투자할지 말지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21%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안 움직이는 SK텔레콤 주가가 이번에만 21% 올라왔다. 확실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이번에 MSCI 편입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있었고, 그리고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리고 금리가 좀 높으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이럴 때 SK텔레콤과 같은 경기 방어주에 좀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주가를 보면 완전 아래 꼬리 이렇게 달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종가가 고점으로 끝났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터졌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많이 판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이 다시 산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고점으로 끝났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사실 SK텔레콤은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2년도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요. 내년이랑 내후년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SK텔레콤은 경기 방어주죠. 우리가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그러더라도 닷컴 버블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도 코로나,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안 쓸 거는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경기가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2개 쓰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절대적인 규모를 따져보면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SK텔레콤의 실적을 지난 10년 동안 보면 그렇게까지 실적이 막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건 없었어요. 거의 실적이 스테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좀 위축될 것이다. 철강이랑 뭐 화학 쪽이 안 좋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최근에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통신사와 같은 경기 방어주가 좀 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실히 지금 모바일 쪽에서 5G 보급률이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영업이익이 막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영업이익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 규제 리스크 관련돼서는 요거는 은행주랑 통신주, 시민들이랑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 같은 경우는 요 규제 이슈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내년도에 총선이 있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도 4월 10일에 있어요. 근데 요때까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항상 통신요금 관련돼서 인하해라 요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19대 총선, 20대 총선, 21대 총선 보면 새누리당도 19대 총선에서 음성통화 20% 할인,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도 정의당이 뭐 통신, 주거, 교육, 의료 절감, 21대 총선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총선이 다가오면 표심 때문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 좀 물가도 많이 높고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이슈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다.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되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슈는 항상 단기적으로 끝났었어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알뜰폰 관련돼서도 보급률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중간요금제도 실시해야 된다. 단통법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항상 주가는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기만 했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는 일시적인 이런 거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싫다 그러면 파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통신주를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반도체랑 2차전지를 투자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수익을 원한다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배당금을 받고, 그리고 요즘에는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좀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그냥 매수를 해서 배당금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통신주 관련돼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저는 그냥 더 사면 되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그냥 파는 거죠. 왜냐하면 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15.4% 배당세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나는 배당금 주는 것보다 배당 수익률보다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뭐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팔아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서 배당금을 더 받는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이런 국회의원 선거 관련돼서 좀 주가가 떨어질 요인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배당 성향이나 그리고 보수적인 통신사 성향 요거 관련돼서는 사실 SK텔레콤은 배당을 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런 수요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SK텔레콤만 그러면 좀 단기적인 이슈일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SK텔레콤 뿐만이 아니라 KT도 그럽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신사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KT도 자사주 소각 많이 하고요. SK텔레콤도 자사주 소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LG유플러스도 지금 자사주 소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죠. SK텔레콤은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6.51%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최소 주당 배당금을 거의 한 2,000원 정도는 계속해서 줬었어요. 근데 2021년도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당 배당금이 늘어났죠. 21년도부터는 2,600원, 2,700원 정도 주고 있고, 작년도에는 거의 한 3,3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은 6.5%인데 작년도는 7%까지 올라갔다. 보통 SK텔레콤의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시면 한 3%에서 4%, 그리고 많으면 4.5% 이 정도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면 확실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된 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높기 때문이죠. 지금 미국채를 투자해도 5.5% 이자를 주는데, 과거에 SK텔레콤 배당 수익률 정도 한 4% 정도 준다 그러면 당연히 SK텔레콤 투자 안 하죠. 미국채가 훨씬 더 안전한데. 그래서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SK텔레콤의 6.5%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이제 SK텔레콤으로 매수하는 주체들이 많이 생겨서 반대로 그때는 주가가 오르니까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다시금 4%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4%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매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2012년도에 그때 배당 수익률이 한 6% 정도 줬는데, 요때는 그때 하이닉스 인수한다, 그리고 LTE 관련돼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6% 배당 수익률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일시적이었던 거였고, 지금은 금리가 많이 높아서 요 정도로 올라갔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반대로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지금 미국의 버라이즌 봐라. 버라이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AT&T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SK텔레콤도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버라이즌이랑 AT&T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배당 컷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현금 흐름을 보면 현금 흐름이 뭐 적자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납 케이블 관련된 이슈도 많습니다. 납 케이블 관련돼가지고 뭐 몇 조 정도의 비용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충당금도 쌓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SK텔레콤의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 잉여 현금 흐름이란 건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하고 남은 현금 흐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SK텔레콤의 현금 흐름은 굉장히 양호해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적자로 나타났었는데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뭐 우상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의 한 8천억, 7천억, 6천억 요 정도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텔레콤 진짜 돈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하물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러더라도 지금 곳간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금이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투자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도 안 하겠죠. 근데 자사주 소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서 SK텔레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기껏해야 2015년도 요때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그러다가 5년 뒤 2020년도부터 해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죠. 2020년도 인적 분할하기 전에 그때 5천억 자사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3천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안 됐죠? 자사주 소각 결정에 대한 공시도 나타났습니다. 2천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는 내년도 2월 5일 날 자사주 소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까보면 SK텔레콤은 현금 흐름도 잘 나오고 있고 배당도 잘 주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SK텔레콤은 신사업 쪽으로도 좀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많이 해요. SK텔레콤은 내수사업 기반이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SK텔레콤이 AI 쪽으로도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쪽으로 본격적인 뭐 실적이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SK텔레콤만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도 잘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신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이제 기존 통신 관련돼서 캐펙스를 좀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G 쪽으로는 이제 투자를 좀 줄이고 AI 관련돼서 투자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8년도에는 AI 쪽으로 거의 25조 원 중 36%에 해당하는 9조 원의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SK텔레콤이 AI 쪽으로 뭔가 많이 하긴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AI 반도체 쪽으로도 뭐 자회사가 이렇게 AI 반도체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라지 랭귀지 모듈 뭐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AI 뭐 ADAT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고 T 우주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UAM 조비랑도 이렇게 협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조금씩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신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드라마틱한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SK텔레콤의 지난 2003년도부터 해서 주가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요렇게 잠깐 떨어졌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당시에는 하이닉스 인수 관련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LTE 관련돼서 비용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뭐 경쟁이 격화되고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배당 수익률이 이제 요럴 때 찍었었던 거죠. 6%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꾸준히 이렇게 주가는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홍식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수 강도를 낮추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정부 규제가 있고 통신사 성향이 보수적이다. 그리고 금리 수준이 너무 높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SK텔레콤이 배당금도 꾸준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금을 잘 주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잘 나와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잘 나올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MS가 1등이죠.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신사업 AI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이후부터는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소각을 안 하고 배당만 준다 그러면 요거는 굳이 뭐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자사주 소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포트폴리오의 전부 다는 당연히 아니고 포트폴리오의 한 10%, 20% 정도 가져가는 거는 그냥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차원에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내년도 총선 때문에 그리고 뭐 통신 서비스 관련돼서 규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난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게 싫다. 그냥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이렇게 뭐 오를 때 내릴 때 양방향 모두를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뭐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SK텔레콤을 다룰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SK텔레콤 배당 수익률이 한 7.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K텔레콤과 같은 기업은 굉장히 좀 투자하기에 좋아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